안녕하세요. 목동 안치과의 안상호 원장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신경치료 받아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아직 신경치료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신경치료는 신경 안의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인데,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도 치아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신경치료를 한 치아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신경치료를 한 치아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치근단 부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치아의 뿌리 끝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치아의 단면을 잘라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뿌리 끝에는 구멍이 있고, 이 구멍으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치근단공이라고 해요. 치아에 느껴지는 온도 감각과 통증은 이 치근단공으로 지나가는 신경에 의해서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신경 조직이 들어있는 이 부위를 신경관이라고 해요. 치아 뿌리는 치주인대로 둘러싸여 있어서 잘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물질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경치료를 하면 이 뿌리 끝에까지 잘 충전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신경치료를 한 신경관에 감염이 된다면 염증 물질들이 이 뿌리 끝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통증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럼 신경치료를 할 때는 신경관을 깨끗하게 소독을 하는데, 왜 신경치료를 한 치아의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것일까요? 신경치료를 한 치아는 외부 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밀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신경관에 염증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은 외부 물질로 인한 감염 때문입니다. 외부 물질이 신경관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충치가 있을 수 있어요. 신경치료를 하고 보철치료를 해도 치아 경계 부위에 충치가 생기게 된다면 이 부위로 외부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서 신경관을 감염시키게 됩니다. 신경치료를 한 신경관에 염증이 생기는 두 번째 원인으로는 치아 뿌리에 금이 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아 뿌리에 금이 가게 되면 치아를 잡고 있는 치주인대가 찢어져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금이 간 부위로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서 신경관이 감염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경치료를 할 때 신경관에 남아있는 신경 조직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치아 뿌리의 안은 매우 장가지가 많기 때문에 100% 다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내부에 신경 조직이 많이 남아있거나 이 조직이 감염이 된 상태에서 신경치료가 마무리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아 뿌리 주위에 감염이 된다면 고름이 차면서 사진과 같이 치근단 부위의 뼈가 손실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치근단 농양이라고 해요. 치아 뿌리 끝에 고름이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경치료를 한 치아에 염증이 생기게 된다면 우선 초반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에 신경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치아의 뿌리 끝은 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병소가 점차 커지다가 이 주변 뼈를 압박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통증이 생기게 돼요. 더 커지게 돼서 치조골에 구멍이 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잇몸 밖으로 고름이 나오게 되는데, 사진과 같이 이 치아 뿌리 부위가 붓게 됩니다. 이렇게 생기는 구멍을 누공이라고 해요. 누공이 생길 정도라면은 치근단에는 이미 매우 큰 병소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감염이 진행된 치아는 내부에 채워진 감염된 재료를 제거하고 다시 소독을 해줘야 해요. 이렇게 내부를 신경치료를 다시 하는 것을 재근관치료라고 합니다. 리엔도라고도 해요. 엔도는 엔도돈틱 트리트먼트의 신경치료의 영문명의 줄임말인데요, 다시 신경을 한다고 해서 전문용어로 리엔도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신경치료를 하고 치료가 잘 되게 되면 뿌리 끝에 있던 염증이 점차 줄어들게 돼서 뼈가 다시 차오르게 됩니다. 사진과 같이요. 마법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치아를 다시 정상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통증도 줄어들게 되고요. 하지만 재신경치료를 해도 모든 병소가 원상태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우선 치아 뿌리에 금이가 있게 되면 내부를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고 해도 병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이물질이 이 금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요. 또한 치근단 부의 염증의 크기가 너무 커도 치료를 해도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치료는 치아 안의 신경을 제거하는 수칙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치아를 죽이는 치료가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신경치료는 치아를 살리기 위한 치료입니다. 치아 안의 신경을 모두 제거해도 치아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치주인대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느낌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치아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게 돼요. 신경치료를 한 치아에 염증이 생겨도 뿌리에 금이 가지만 않았다면 치아를 다시 살렸을 수 있습니다. 재신경치료를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재신경치료의 성공 가능성은 그냥 하는 신경치료보다 성공 확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에 치료한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충전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작은 확률이라도 치아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상 자연치아를 오래 사용했으면 하는 안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